안녕하세요. 임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알아보시다가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전화 상담도 해보시고, 근데 이게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꼭 피해야 될 사무실, 이 사무실은 절대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사무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블로그에 도산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개인회생을 잘한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변호사 광고법 관련해서 이제 몇 년 전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도산 전문 자격이 있어야 도산 전문 변호사라고 쓸 수 있었는데, 광고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란 단어를 빼고 도산 전문 변호사라고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도산 전문 변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내지는 인증, 이게 진정한 도산 전문 변호사고요. 이거를 사실 이제 악용 내지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도산 전문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광고에는 도산 전문 변호사라고 광고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도산 전문 자격을 못 땄다는 거고요. 도산 전문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변호사 경력 3년 이상, 그리고 개인회생 사건을 60건 이상 처리를 해야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록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거기에 해당 변호사님 성함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고 사무장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 도산 전문 변호사를 마음에 들고 그곳에 맡기려고 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행한 도산 전문 등록증이 있는지, 해당 변호사님이 그 사무실에 계신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광고에는 변호사 직접 상담이라고 기재를 해놨으나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고자 하면은 그분이 안 계시는 사무실도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보통 이름만 빌려주고 사무장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이제 사무장 펌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첫 시작부터 신뢰를 잃은 거죠.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는 맞아요. 그리고 실제 그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사무실도 맞아요. 근데 전화를 해보면은 그 변호사님은 해당 지역에는 안 계시고 서울에 계신다, 지금 지역에서 말고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일을 맡겨달라, 이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그럼 결국은 얼굴만 걸어놓은 거죠. 일 처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상담이라고 광고는 하지만 실제로 방문 상담 가보면은 그분은 잠시 앉았다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질문만 하고 되니까 진행하시죠,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도산 전문 변호사님을 믿고 진행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개개인마다 민사소송이 얽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혼소송, 형사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얽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대처 방안, 내지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 있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된다고 하는 이런 사무실도 사실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전화 상담만 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사무실도 피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채무자마다 다 사연이 달라요. 그리고 질문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 10분, 30분, 이것만으로 사정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채무자의 사정을 모두 다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의 상담만 하고 이건 되는 사건이니까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현금 내지는 계좌이체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피하셔야 될 사무실이죠.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전화 상담만으로 진행한 곳을 어떻게 찾아가시겠어요? 찾아가서 나랑 전화 상담한 사람 누굽니까? 책임져 주세요 하면은 다들 발을 빼겠죠. 전국적으로 이런 개인회생 브로커 사무실이 많아요. 단순히 전화 상담만 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사무실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전화 상담 후에 지방으로 출장을 내려오겠다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곳도 사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출장을 내려온다는 거는 온전한 사무실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전화만 받고 출장을 내려가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폐지될 위험에 처한다면 찾아가서 항의를 하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삶을 재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맡겨야 될 그런 사무실이 실체가 없다, 내지는 책임을 져줄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런 사무실 특징이 뭐냐면,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분들이 경매 진행을 하지 않고 개인회생 진행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은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경매를 넘깁니다. 근데 제2금융권은 사실 협상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요. 개인회생 진행하더라도 그 담보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내지는 이자를 잘 갚겠다 하면은 경매를 진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담당자와의 얘기가 얼마나 잘 되냐의 문제지, 사건 브로커들이 노후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다섯 번째,
착수금은 낮게 알려주고 수임하고 나서는 이제 보정서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받는 곳, 이런 것도 피하셔야 됩니다. 착수금이라는 게 개인회생을 시작하고 인가결정을 받고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일하는 비용을 받는 개념을 착수금이라 하거든요. 이런 착수금은 통상 한번 정해진 금액대로 받는 거지 별도의 성공보수가 없는 이상 착수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상담 때 들은 내용은 착수금 자체는 다른 사무실에 비해서 50%, 60% 정도로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초기 비용은 싸겠죠. 근데 이게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보정서를 내야 될 경우에 그 보정서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 합니다. 법원 명령에 대해서 성실히 보정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보정서예요. 그런데 이걸 일부러 조금 부실하게 내면은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1차 보정, 2차 보정, 3차 보정 계속 나올 수 있죠. 그럼 결국은 그 보정서 낼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게 되는데 그게 과연 맞나요? 아니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더 많이 들어가고 내 사건을 지연시키고 이거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착수금이 낮다 해서 무조건 여기 가야지 하시는 것보다는 혹시나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추가 보정서에 대해서 비용을 더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무실은 당장 나오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서 이런 사무실도 있구나, 내지는 이런 사무실은 절대 가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산 전문 변호사라고 이제 기재는 해놨지만 실제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 자격증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피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변호사 직접 상담이라고 기재해놨지만 막상 전화해보거나 방문해보면은 출장을 가셨다, 현재 지금 여기 안 계신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변호사 상담을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도 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전화 상담만 하고 결제를 유도하는 곳도 피하셔야 됩니다.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실제 주소는 있다 해도 찾아가 보신 적도 없죠. 사건이 잘못된 경우에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전화 상담 후에 지방 출장까지 가서 다시 상담해 주겠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무실이 없는 곳에 그 사건을 맡겼다가는 잘못됐을 경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찾아가서 항의할 수도 없죠. 또 다섯 번째, 착수금을 낮게 책정해서 수임을 하고 그 뒤에 보정서 통해서 추가 요금을 받는 곳, 이런 것들도 결국은 사건을 지연시키는 어떤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맡기시면 안 되는 사무실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 주시거나 해당되는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